이것도 뭐 따로 편집을 해주시든 뭐 나중에 따로 빼든 몇 달 전에 저희 유튜브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뭐 연락이 왔던, 이제 부산에서 연락 왔던 그 오픈톡으로 아이디가 히피가이였나? 그분이 남자분인 거고 자기 아내분이 집사람께서 그 부산대 앞에서 순대바를 한다. 순대바는 뭔가요?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한 4평 되나요? 그죠? 4평 정도? 4평 크기 안에서 바탑으로 형태가 되어 있는데, 부산대라고 하면은 그 바닷가 쪽이랑은, 바닷가 쪽이 아닌 내륙지방 쪽이에요. 그래서 타지나 부산에 놀러 온 사람들이 부산대역을 갈 일은 사실, 아니 부산대 앞을 갈 일은 없어요. 근데 부산대 앞은 번화가예요. 되게 대학가 앞이니까. 근데 말이 부산대 앞이지, 부산대 상권이 아니라 그곳에서 어쨌든 장사를 하시는 분에 대한 조금 힘듦을 얘기하길래, 사실 그때 제가 지금은 어렵고 시간이 날 때 한 뭐 2달 후가 될지 3달 후가 될지 모르겠는데, 뭐 부산 갈 일이 있을 때 제가 가서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. 근데 그때 자세히 모니터링도 안 했어요. 근데 뭐 매출이 막 한 500 내외라고 하시길래, 그 정도 매출이면은 제가 찾아보지도 않고 뭐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왜냐면 매출이 너무 낮으니까 뭐 한 그래도 1000만 원까지는 뭐 어떤 형태를 통해서도 QSC를 하든 뭔가를 하면은 매출이 올라갈 수 있겠다 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뭐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, 저도 이제 몇 개월이 지나서 지금 이번에 부산 내려갔을 때 가본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사실 그분한테 연락 안 하고 갔잖아요. 근데 그때 뭔가 그때 그거 보고 연락 오신 거였는데, 저희 컨텐츠 중에 오뎅바 얘기를 한 게 있었나? 두 번째 거. 아무튼 그 컨텐츠를 보고 지금 순대바를 오뎅바로 바꿔보면 어떻겠냐, 그래서 제가 한 오뎅바에 대한 얘기가 공감이 가서 본인도 업종을 오뎅바로 변경을 하려고 한다. 잠깐만요. 코가 이렇게 재채기 나오는 거 찾아. 왜냐면 너 계속 긁거든. 여기 스네일 이거. 영상에 한 1분짜리 담겨 있어. 그 중간에 뭐 인서트로 넣어주시든가. 1년 전에 순대 전문바를 했습니다. 장사가 뛰어나게 안 되다 보니 가져가는 게 없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접었습니다. 지금 장사를 안 하고 계신 상태라는데, 이게 사실 이미 2-3달 전이거든요. 사실 뭐 오늘 뭐 없을 수도 있겠네. 일단 근데 장성시장부터 찾아보죠. 위치 자체가 진짜 말도 안 되잖아요. 동네 사람도 없고. 근데 아까 이 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얘기를 한 거예요. 그 자리가 250에 20만 원? 보증금 250에 월세 20만 원인가 25만 원인가? 사실 그런 건 처음 봤어요. 물론 크기도 작고 위치도 안 좋았지만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원래 그런 분위기의 가게들이 잘 되는 가게도 분명히 있단 말이야. 뭐 기름시장 느낌도 나고, 지금 타이밍의 문제인가 싶을 정도였는데, 일단 말씀 듣고 얘기할게요. 완전 페어 느낌의 시장 안에 가게들 몇 개 있는 게 다 그래도 배달집이었고, 그 배달집에서 한 구석탱이에 정말 소수만 들어오게 이제 구석탱이의 맛집 이런 느낌의 컨셉이었던 것 같은데, 형님이 그분한테 조언을 해드린다면 어떤 형태로 할 것 같아요? 직원을 해야지 조언이야. 빨리 나오세요. 나오세요? 자기 본인의 건물에 배달이 잘 되는 가게들이 몇 개가 있어요. 그럼 사실 배달을 하셔야 되는데, 그죠? 근데 저희가 갔을 때 음식 괜찮았잖아요. 음식도 괜찮았고 공간도 아기자기하게 뭔가 생각을 가지고 담았어요. 그냥 정말 장사를,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기 공간을 만들고 가꾸고 아낀다라는 느낌이 물씬 났고. 잘했어. 잘 만들어놨어. 그 자리가 사람들이 알아서 저희처럼 갈 수 있을까요? 아이템이 괜찮으면은 애들이 감성으로 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.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,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와본 사람은 또 올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아요? 그 사실 터프한 느낌의 막 시장 아닌데 안에 막 타일 다 뜯겨져 있고,
그 안쪽에 골목에 막 안에 다 막 문 닫고 약간 막 영화 찍을 법한 느낌의 그런 골목을 지나서 끝 안쪽에 문을 탁 열고 들어갔는데 따뜻한 느낌의 바탑과 이런 사실 디자인물들 뭐 이제 오뎅바다 보니까 막 포스터 디자인물들 붙어 있고 대나무랑 간접 조명이에요. 우드 테이블에요. 소품들도 예, 소품들도 너무 좋고 거기에 탁 스피커 음악 막 탁 노래 나오는데요. 이소라 노래 틀어주세요. 아 감성 이거 어쩔. 근데 사장님 혼자서 이제 바탑에 앉아서 이게 손님을 기다리는 건지 본인 개인 업무를 보시는 건지. 근데 그러니까 매력 있었는데 지금 왜 사장님이 힘든지를 얘기를 되게 길게 얘기한 건데 결국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.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겠죠. 마케팅을 할 거면 마케팅을 어떤 게 어울리는지도 모를 거고 그걸 안다고 한들 그 비용을 쓰는 게 보통 모든 선택들이 이런 것 같아요. 다 알아요. 지금 유튜브를 보든 뭐 제 걸 보든 다른 걸 보든 사실 세상에 요새 뭔가 정보가 없어서 몰랐던 내용이라서 못하는 거 진짜 하나도 없어요. 시대가 많이 좋아지고 뭐 사람들도 많이 똑똑해지고 또 너무 좋은 뭐 이제 잘못되거나 이제 뭐 허위 정보들도 많지만 뭐 좋은 정보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본인이 관심만 알면은 다 습득할 수 있다고요. 그러니까 그분한테 마케팅 해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그럼 마케팅을 돈이 들어갈 건데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가 기존의 형태였다. 근데 저희가 지금 그거를 자 장담할 수 있어. 내가 보장할게,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물론 이 결정이나 이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랬을 때 이 사장님한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핵심이지. 예. 뭐 이거 마케팅 하는 거 당연한 거죠. 근데 저라면 비용을 안 들였을 때랑 들였을 때로 나눠야 돼. 근데 이 선택지를 주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이거 기존에 이렇게 했거든요. 돈을 들였을 때랑 안 들였을 때. 이거 언제 그랬어요? 영상에 담지 않았던 우리 제주도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나눠서 얘기했단 말이에요. 이거 전문가가 아닌 거예요. 선택지를 주면 안 돼요. 근데 너의 상황에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돈이 들어가기 힘든 상황일 거니까를 저는 고려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못 해요. 그냥 이렇게 해 라고 해야지. 그래야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생기더라. 돈이 없으면 돈을 구해. 근데 여기서 제가 해야 될 일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가진 수모랑 뭐 어쨌든 심리적 고통을 받아서라도 돈을 구해서 자기가 마케팅을 해서 결과값이 나오는 거여야 되는데 너의 상황을 고려해서 돈 뻔히 없고 힘들 텐데 왜 돈이 있었으면 여기서 장사를 하지 않았겠지요? 그래서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마케팅은 연락하는 거예요. 부산대 맛집 뭐 아니면 자기가 평상시에 눈여겨보고 있고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그 사람의 정보를 재밌게 읽고 있는 블로그나 인플루언서 뭐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만 어느 키워드의 상위 게시물로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하는 거예요. 자기 상황을 설명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. 그러면 이렇게 또 물어보세요.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들켜 TV 카톡에다가 남겨놓은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왜 저한테 연락이 오는지 알겠어. 왜냐면 잘 받아줄 것 같거든. 그냥 이 사람한테 하면 100만 이거 아니고 근데 뭔가 느낌은 개명신은 아닌 것 같고 대사건도 아니고 개뷰신은 아니지만 조금 자기를 잘만 되면은 그래도 조금 도움이나 어드바이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? 근데 그게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. 모르는 사람한테 연락하는 게 힘든 거잖아요. 한 명 한 명 개별 연락을 해보자라는 거죠. 근데 거절 당할 겁니다. 거절 당할 확률이 한 98% 정도 돼요.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요?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 저한테 연락 오신 분들은 제가 좀 편하게 느껴져서 연락을 한 것 같지만 그때도 했던 얘기잖아요. 왜 저한테 연락하셨냐. 뭐 은연장이나 뭐 더 유명하고 인지도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 손길을 요청하셨어야 되는 상황이지 않냐. 근데 유명하지 않아도 좋아요. 유명하지 않더라도 근데 뭐 그게 유명한 거지. 블로그나 인스타나 인기 게시물이나 키워드 검색 위에 상위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DM, 메일, 편지
이런 컨택트를 하셔서 상황과 사정을 얘기를 해보시라는 거죠. 이게 지금 그 오뎅바에서는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인 거고. 자, 그 다음엔 이제 그러니까 뭐 이런 것까지 설명해야 돼요. 뭐 저희 이런 매장을 만들어 뭐 이래서 한번 방문해 주셔서 혹시나 뭐 이런 권장, 권유 혹은 도움을 요청하는 거지. 뭐 블로그 모집 그 게시판 이런 거잖아요. 여기 와서 먹고 리뷰를 올리면은 무엇을 제공한다. 이런 기계적인 게 아니라,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모집하는 사이트는 따로 있고, 근데 그분들도 결국은 다 크지 않은 분들이란 말이에요. 그런 분들은 지금 얘기하는 어느 형태는 영향력이 큰 분들, 상위 노출이 되는 분들에게 우리가 음식 줄 테니까 와서 좀 해주면 안 되냐, 뭐 그지도 아니고 사정을 얘기하고 본인의 생각을 공유하고 뭔가 뭐 이런 형태로서 실패하지만 어떻게든. 근데 원래 거절당하고 이제 실패하는데 익숙해져야 돼. 사람들이 이제 그게 어려우니까, 불편하니까, 마음이 힘드니까 그렇게 못하더라. 이건 이제 별개 얘기인데, 지금 이 얘기마저도 그 오뎅바에는 불가능하다. 그것도 돈이 드는 얘기거든.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진짜 최고의 최고 돈으로 지금 노력가 그건데, 데미지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은 쉽게 말해서 그 식자재비요? 이렇게 하는 것마저도 이 사람 데미지일 텐데, 수잡인데. 그러니까 뭐가 데미지라는 거예요? 그것도 안 하는데 장사를 어떻게 한다는 그 거예요? 말이에요. 제가 말하고 싶은. 그 사람 입장에서 뭐가 힘드냐고요? 이게 왜 힘든 거예요?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코스트 부담이라고요? 아니면 다른 게 또 있어요? 코스트가 부담스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? 코스트 플러스 이런 내용들이 두 번만 했을 때, 두세 번을 했을 때 시간이 한 이제 석 달 걸릴 거란 말이야. 두세 달? 누적됐을 때 뭐 없고 계속 날리기만 하는 내용. 그러면 단단하죠. 빨리 문 닫고 월급 받으러 가야죠. 그러니까 진짜 개빡치게죠. 그런 상황의 스토리로 될 가게다 이거지. 그러니까 지금 장사하는데 월급쟁이처럼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돈을 안 들이고 어떻게 장사를 해요. 근데 지금 돈을 많이 들이라는 게 아니라 가장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데, 근데 이거는 최소를 얘기한 거예요. 막 되게 어려운 난이도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적게 들어가는 걸 얘기했는데. 방금 나 처음에 얘기한 게 제일 최저치로 얘기한 건데, 그것마저도 못 미치는 범주에 있는. 그럼 하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. 하지 말라고요. 빌런이었네, 형님. 우리 피디님이 빌런이네. 지금 영상 편지 같은 거예요. 사실 근데 저희 좀 이상하지 않았을까요? 남자애 둘이 그 시간에 와 서울말 쓰는데 자꾸 뭔가 얘기도 안 해. 왜? 자꾸 얘기하면 저 사람이 다 들릴 게 알거든. 정적이 막. 근데 정적이 있으니까 또 이게 정적이 또 저분이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막. 모든 게. 주변 인프라를 통해서 돈을 안 들이고 하든 비용을 들이고 노출을 하든데, 비용을 들일 때 조심스러운 건 사실이죠. 왜? 비용을 들인다라고 무조건 결과값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거를 잘 써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래서 제 말은, 예를 들면은 지성이 같은 친구들도 한번 연락을 하게 되면은 안 갈 확률이 높죠. 귀찮죠. 그 근처도 아니고 부산 되면 완전 안쪽인데요. 그러면 어떻게든 감정적으로도 도움을 구조 요청을 하셔서, 아니, 저한테 했던 것처럼, 응? 저한테 했던 것처럼 하면 되지 않냐고. 근데 저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좋은 사람일 것 같고 해서 뭐 쉽게 연락했는데, 완전 생파 모르는 사람한테 연락하는 건 어렵게 느껴진다면 이 생각을 고치셔야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. 응? 돈을 안 들이고 싶은 거에 대한 대가인 거예요, 이게. 구울 때 우리 얼마 나왔죠? 한 4만 원 먹었나요? 근데 뭐 예를 들면은 뭐 홀 3테이블에 배달 한 3팀 정도? 받으면 되잖아요. 하면 더 팔아야지, 조금 더. 그러니까요. 뭐 아무튼 그래서 셋 하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런 계획들을 세우셔서 이 가게 하나 한다고 지금 뭐 유튜버에 막 1000만 원짜리 유튜브를 태울 건 아니잖아요. 그치. 근데 이게 어떻게 터질지 모르거든요. 컨텐츠가 잘 준비되어 있으면, 노출도만 잘 맞아 떨어지면은, 저희도 느꼈잖아요. 그때 저희가 했던 얘기가 뭐예요? 이거 우리 집 앞에 있으면 참 자주 올 텐데.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. 우리 집 앞에 이런 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, 지금. 응? 우리가 모를 뿐. 그 사람도 마케팅과 홍보를 할 줄 모르다 보니 지금 반포 지하상가 1동이나 2동 밑에 사람들 잘 가지 않는데 괜찮은 집 있을 수 있다라니까요. 똑같은 거예요. 뭐 거기에만 그런 집이 있겠어? 사람 가지 않는 지하상가에 괜찮고 분위기 좋고 뭐 있을 수 있잖아요. 좋은 느낌이었어, 확실히 가게는. 그러니까 저도 그 감성과, 저는 처음에, 근데 그게 약간 서울이랑 비교하면 안 되나? 저는 기본찬도 너무 정갈하고 계란에 많이 나오고
근데 뭐 그건 저희가 그거 잘 모르는 게 있지. 부산대 앞에 상권에 얼마나 수많은 가게들이 많고 그 가게들이 감성이나 디테일이 훨씬 더 좋고 경쟁력이 사실 모르지만 근데 어쨌든 거기는 뭔가 탁 바탕만 있고 작은 크기의 노래가 흘러나와서 그 집만의 매력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단 말이죠. 근데 뭐 저희가 낯설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피디님이 얘기하셨잖아요. 좀 사장님이 말 좀 걸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여기랑 연관 없는 사람이 와서 그분도 좀 약간 놀라시지 않았나 싶긴 한데 배달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 내용을 살펴보니까 뭐 몇 개월 닫았다가 오뎅바로 재오픈했습니다. 뭐 최선을 뭐 다하겠습니다.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이게 아마 형님이 말한 상황 아까랑 또 비슷한 상황 아니에요? 깃발을 꽂아야 되는데 깃발이 하나 8만 원인데 임대료가 20만 원이래. 깃발 3개를 꽂으면 임대료보다 더 높아. 그러니까 지금 이 사장님은 깃발 뭐 기본 하나 뭐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닐까요? 그죠? 이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. 근데 그 비용을 들이게 되면은 지금 뭐 어떻게든 유지하거나 지금도만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게 더 큰 손해가 되는 걸 어떻게 감수할 수 있냐인데 그거를 해야 벌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지금 깃발 여러 개 꼽는다고 그 집 매출이 알아서 잘 들어오지 않아요. 그럼 거기에 대해서 탐구하셔야 되는 거죠. 잘 되는 집들은 어떻게 가게 상세 정보를 어떻게 꾸미며 요새 뭐 위생등급 딱지를 받기 위한 뭐 그런 것들을 검사를 받고 그 정보란에 움직이는 사진들 파일을 넣어서 더 동적인 느낌을 주며 뭐 이모티콘이나 뭐 이런 것들을 넣어서 더 뭔가 생동감 있게 만들고 리뷰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며 이런 것들을 하신 상태에서 깃발도 꼽고 오픈 리스트라고 해서 클릭당 그 금액이 나가는 것도 그러니까 하나 얘기 듣고 그럼 깃발 여러 개 꽂으라고 하면 아까 형님이 말했던 것처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날 수 있죠. 되게 복합적이고 유기적이고 입체적일 거다. 근데 이거는 비용을 들여야 되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진짜 내 돈은 하나도 인풋을 할 수 없다면 아웃풋이 어떻게 나오겠어요? 배달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더 숙지를 하시고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상태에서 왜냐면 배달의 민족 플랫폼이 돈이 진짜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. 사람들이 클릭만 해도 돈이 나가. 그래서 오늘도 또 이게 무책임한 조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그 사람한테 갔다는 얘기는 했어 또? 안 했죠. 나중에 보진 않겠지? 보겠죠. 안 볼 수도. 저 새끼 도와주러 온다고 해놓고 연락이 없네요. 구독 취소 뭐 이런 거 아니에요?